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임당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코스피 5천 포인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00피를 가늠하네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주가지수의 앞자리가 숫자로 바뀌어버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본주만 900조 원을 넘겼고 우선주까지 모두 합치면 단일 기업으로 무려 1,000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이며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매일매일이 축제이고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미래 산업 관련 종목들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지만 이 화려한 축제 한복판에서 묘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소외감을 넘어서 솔직히 공포까지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들은 계좌가 불타오르며 수익을 만끽하는데 내 계좌만 보면 지금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전기차는 이제 안 팔린다는데 배터리 산업은 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러분의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며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이 기이한 괴리 현상과 남들 다 갈 때 왜 2차 전지만 못 갔는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산업의 종말이 아니라 자금의 시차이며 판이 완전히 새로운 논리로 바뀌기 직전에 일어나는 거대한 압축의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코스피 5천이라는 유동성 파티에서 2차 전지만 초대장을 늦게 받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각인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로 전기차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넘어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거대 수요가 어떻게 배터리의 가치 산정 공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차트와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결정적 시그널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읽어내신다면 여러분의 불안함은 확신으로 공포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으시고 냉정하게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서 현재 시장이 엘리베이터처럼 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봅시다. 지금 장세는 철저한 순환매와 쏠림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구간이며 이것을 거대한 대매 수문을 열어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문에서 쏟아진 물이 모든 논밭을 동시에 적시지는 않듯이 물길이 먼저 닿는 곳이 있고 그 물이 차오르고 넘쳐야 비로소 다음 논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그 물길 즉 돈의 흐름은 반도체와 일부 미래 기술주에 집중되었고 삼성전자가 전조 시대를 연 것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면 2차 전지 쪽은 물이 들어오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물도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으며 60일 이동 평균선 한참 아래에서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 동네 반도체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리모델링까지 끝냈는데 여기는 아직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는 꼴이라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시장의 천을 재는 지표인 ADR 수치이며 최근 2차 전지 섹터는 그야말로 빙하기를 지났습니다. ADR 지표가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투매를 던지는 심리적 빙하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용수철을 바닥까지 꾹 누른 상태와 같아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짓눌렸을 때 튀어오를 에너지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이 수치가 임계점을 찍자마자 시장은 반등의 신호를 보냈고 여기에 환율이라는 것이 경제 변수가 결정적인 방화쇠를 당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안정되기 시작하자 한국 주식을 담아도 되겠다는 신호를 읽었고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기계 알고리즘에 따른 비차익 매수가 바구니째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단이 아닌 점프로 상승하는 갭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돈의 이동 경로인데 주식시장의 자금은 증발하지 않고 시세를 많이 줬던 자동차 섹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빠져나온 거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로봇과 배터리 섹터로 흘러 들어온 흔적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인기 놀이기구에서 줄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쟁과 국가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래 가치를 깎아먹던 공포 할인 딱지가 드디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한바탕 시세를 뿜어냈던 뜨거운 자금들이 다시 실체가 있고 숫자가 찍히는 단단한 제조업 기반의 성장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는 공부를 못해서 꼴찌를 한 것이 아니라 앞줄 친구들 성적표를 먼저 나눠주느라 선생님이 아직 뒷줄까지 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뒷줄로 걸어오기 시작했으며 채점은 끝났고 성적을 발표할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이 소외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인 로봇 밸류체인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볼 텐데 최근 시장의 언어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서 로봇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배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며 여기서 우리는 기업 대 기업 거래인 B2B 시장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은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B2C 구조였기에 소비자의 변덕과 가격 저항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값이 조금만 비싸져도 계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회사에게 무조건 싸게 만들라고 압박해왔던 것이 지난 2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은 기업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B2B 시장이며 로봇은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최고의 직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업은 이 로봇이 나에게 얼마를 벌어다 주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생산성만 높여준다면 배터리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로봇 한 대가 3명의 인건비를 아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 배터리는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 배터리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걷고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굴러가는 전기차와 달리 로봇은 서 있는 자체만으로 에너지를 쓰며 모든 관절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전기차보다 2배 이상의 밀도가 요구됩니다. 로봇에게 무게는 곧 치명적인 적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무거우면 그 무게를 지탱하느라 에너지를 더 쓰고 중심 잡기도 힘들어집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는 싸고 안전하지만 결정적으로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로봇에 탑재하기에는 부적합한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오래 가는 배터리라는 이 모순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은 현재 한국 기업들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유일합니다. 특히 화재 위험 제로에 도전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단 몇 푼 아끼겠다고 화재 위험이 있는 저가 배터리를 썼다가 소송을 당하거나 공장을 멈추는 리스크를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삼성 SDI 같은 기업은 남들 곡소리 날 때 조용히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돌리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실제 공장에서 시제품을 찍어내고 고객사 테스트를 받는 단계이니 매출 가시권에 이미 들어온 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심장으로 쓰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시장이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의 치킨 게임이었다면 이제 로봇 시대는 누가 더 고성능으로 만드느냐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며 이제 계좌의 빨간 불을 위해 숫자를 분석해 봅시다.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장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팩트를 체크하며 냉정하게 자금의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처참했던 가장 큰 재무적 이유는 원재료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영레깅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떡볶이 재료인 밀가루를 3,000원에 잔뜩 사놨는데 갑자기 밀가루 값이 1,000원으로 폭락해 떡볶이 가격도 내려가니 팔수록 손해인 구조였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톤당 60만 위안에서 8만 위안대까지 수직 낙하하며 7분의 1 토막이 났던 것이 지난 지옥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지옥 같았던 영레깅 사이클이 끝났으며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리튬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 과거에 싸게 사둔 리튬으로 만든 양극재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익 극대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양극재 기업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평균 15% 이상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 볼륨이 커질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제조업 특유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에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창고에 쌓인 재고 가치도 함께 오르며 장부상 이익이 찍히는 재고평가 이익도 실적을 견인할 것입니다. 기업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불어오는 미국의 대중 제재 바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무려 48.4%로 확정하며 장벽을 높였습니다. 제품 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땅에 중국 배터리는 발도 붙이지 말라는 강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 배터리가 되었으며 이것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링 밖으로 쫓겨난 부전승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수혜 속에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사이에 맺어진 공급 계약 규모는 무려 4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44조 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물량을 댈 수 있는 사실상 확정된 미래 매출이며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불확실성을 수십조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제거했으니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GM과 혼다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만든 합작 공장들의 가동률이 85%를 넘기며 이익 회수 구간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공장은 가동률이 생명인데 80%가 넘어가면 찍어내는 족족 현금이 되는 구간이며 고정비 부담이 사라져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2차 전지 산업을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 아닌 미래 에너지의 패권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산업을 로봇 노동력의 심장으로 정의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며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는 약 120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로봇 원가의 30%에서 40%가 배터리라는 점이며 로봇 시장이 커지는 만큼 배터리 시장도 급수배로 커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로봇 수요를 반영하기 전에는 연평균 24%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제는 그 전망치가 34%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업의 덩치가 매년 10kg씩 불어나다가 이제는 15kg씩 불어나는 강력한 고성능 엔진을 하나 더 달게 된 셈입니다. 과거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PC에 들어갔다가 스마트폰을 거쳐 지금은 AI 서버로 무대를 옮기며 끝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 주인공은 바뀌어도 그 핵심인 반도체는 영원했듯이 2차 전지 또한 전기차에서 시작해 이제 로봇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배터리는 이제 드론과 선박,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력을 담당하는 ESS까지 무한 확장을 시작하며 전기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면서 북미 지역 ESS 시장은 전년 대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 하나만 믿고 가는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로봇과 ESS라는 강력한 보조 바퀴를 단 3륜 구동 체제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축포가 터지는 동안 소외감을 느끼셨겠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는 모두가 외면할 때가 가장 큰 기회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의 2차 전지 소외 현상은 산업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단지 돈이 도는 순환매의 마지막 순번에 있었을 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재고를 털어내고 공정을 효율화하며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는 기초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리튬 가격은 가장 강력한 실적 신호입니다. 로봇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수요와 중국을 배제하는 강력한 미국의 정책,
그리고 과매도 구간의 지표들이 모두 반등을 외칩니다. 조정은 이제 끝났으며 제자리로 찾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냉철하게 공부하며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늦게 출발하는 말이 더 무섭게 질주하는 법이며 로봇이 뚜벅뚜벅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계좌도 함께 우상향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의 확신을 더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이슈임당이었으며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자금은 결국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 가치의 정점에 지금 대한민국 배터리가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에 집중한다면 지금의 인내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수익의 열매가 기다릴 것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대항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성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막 재평가되기 시작했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로봇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숨어 있는 법이고 그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오직 준비된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냉정한 판단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여정에 이슈임당이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리튬의 반등과 로봇의 수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은 향후 몇 년간 시장을 지배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여유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2차 전지는 이제 단순한 부품주가 아니라 미래 문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다가오는 로봇과 AI의 시대 그 심장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저력을 믿고 함께 이 긴 터널을 멋지게 통과합시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신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들은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증거들입니다. 2차 전지라는 심장은 이제 자동차라는 몸체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남들이 열광할 때가 아닌 모두가 등 돌리고 외면할 때 냉철하게 가치를 발견하는 자만이 진정한 투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조만간 푸른 싹이 돋고 붉은 꽃이 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점에 서 있으며 그 저력은 머지않아 숫자로 증명되어 시장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며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근거 있는 확신과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서 나옵니다. 이슈임당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등대 역할을 하며 곁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단단히 세우시고 다가올 거대한 반등의 장을 차분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의 발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올수록 배터리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웃으며 오늘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앞날의 성공의 기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주식시장의 파도는 언제나 거세게 몰아치지만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실력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섹터의 터닝포인트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목표가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산업의 본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인류의 새로운 혈액이 되는 시대에 배터리는 그 혈액을 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펌프이자 엔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이 위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저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소음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보다는 숫자를 믿는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며 불어나는 그날까지 이슈 임당의 분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활짝 웃는 그날까지 이슈 임당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